안녕하세요. 성인 ADHD 커뮤니티 에일의 에일입니다. 저번엔 ADHD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ADHD가 병원 진료 시 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정신과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다는 분 많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보험이 뭐냐고요? 바로 의료실손보험, 흔히 말하는 실비보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2가 가입했을 만큼 인기가 많은 실비보험인데요. 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에 한해 정신과 치료비도 보장을 받습니다. 내년부터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기억상실과 우울증, 공황장애, 틱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등을 새로 실비보험은 어느 보험사에서 가입했든 동일한 약관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2016년 1월 이후의 것이라면 어느 보험사에서 들었든 정신과 진료비가 보장된대요. 2016년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아쉽게도 어느 보험사든 보장이 안 되고요. 모든 정신과 질환이 다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보장 가능한 정신과 질환은 조현병, 기분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틱장애, 기억상실, 편집증 등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 실비보험으로 우린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과인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의 급여 항목에 한해 보장된다고 합니다. 통원 치료 케이스와 입원 치료 케이스가 각기 다른데요. 저희 ADHD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통원 치료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병원 영수증으로 예를 들게요. 진료비 중 급여 항목에 한한다고 했으니까 이 7,200원이 해당되겠죠? 실제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금액이에요. 그럼 이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서가 7,200원을 주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원 방문 1회당 공제액, 즉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자기부담금이 얼마냐면요. 의원급은 만원, 병원급은 15,000원, 상급 종합병원은 2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영수증의 병원은 병원급 병원이니까 공제액이 15,000원입니다. 이 7,200원에서 15,000원을 제하면 마이너스 7,800원입니다. 공제액을 제하니까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죠. 그렇다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약제비도 본인 부담금을 제하는 시스템인데요. 한 건당 8,000원을 공제합니다. 급여 부분 중 내가 낸 게 16,500원이니까 16,500원 빼기 8,000원 하면 8,500원입니다. 8,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서, 진단서, 영수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같은 걸 내야 되는 게 좀 번거롭지만 이 금액도 쌓이고 쌓이면 그래도 쏠쏠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면 나중에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더군다나 그게 정신과 치료비라면 갱신을 안 해준다든지 뭔가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 계시죠? 보험금을 청구할수록 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는 자동차 보험밖에 없습니다. 실비보험이 1년마다 갱신되고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 건 맞지만 그건 내 청구 횟수 때문이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 의료수가 변동, 표본구간 가입자들의 손해율 같은 걸 고려해서 보험사에서 가입자들한테 일괄 반영하는 거지 나의 청구 횟수와 직결되지 않습니다. 15년 후 재계약을 할 때도 영향을 주지 않고요. 정신과에 다니는 걸 굳이 알리기 싫어 청구를 않겠다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험료가 오르거나 불이익이 있을까봐 청구를 안 하겠다는 분은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담 없이 실비보험금 청구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입 승인이 떨어지고 첫 달 보험료가 빠져나갔으면 아무 때나 정신과 내원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른 보험은 몰라도 실비보험은 그렇다고 해요. 만약 정신과를 이미 다니는 상황에서 실비보험 가입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5회차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실비보험 가입과 해지, 고지 의무 등에 관한 궁금증은 5회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DHD 환자가 진료 시 받을 수 있는 국가보험과 사보험의 보장을 알아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만 적용할지 아니면 진단 전 실비보험에 가입해서 공보험, 사보험 양쪽에서 혜택을 볼지는 각자의 선택이겠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을 비급여 처리하면서 실비보험만 청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급여 항목만 보장해주는 게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급여 처리를 받아야 실비보험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혜택이 있어도 건강보험도 실비보험도 모두 비보험으로 진료 보시겠다는 분이 많은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정신과에 대한 색안견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나의 정신과 기록이 유출되면 앞으로 취업이나 진학, 결혼, 유학 등을 희망할 때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의 진료 기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고 어떻게 열람되는지요. 담당 의사 컴퓨터에 남는 기록, 보험공단에 남는 기록, 소득공제를 위해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기록 등이 각각 어떻게 보호되고 있으며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